루미큐브는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보드게임의 일종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각 타일을 정해진 규칙에 맞게 정렬하여 가장 빨리 덜어내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규칙은 빨간색 7, 8, 9와 같이 동일한 색에 연속되는 수를 배열하는 방법이나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7과 같이 다른 색이지만 동일한 수를 짝짓는 방식으로 타일을 놓는 것입니다. 이런 규칙에 따라 게임 참여자들은 자신의 타일과 바닥에 놓인 타일의 다양한 배열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루미큐브의 규칙은 매우 단순하여 어린 초등학생부터 어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게임이면서도 수나 모양의 규칙적인 배열, 덧셈과 배수, 확률 등의 수학적인 요소가 숨어있어 사고력 향상에도 유익한 게임입니다. 이 강좌를 통해 여러분은 첫째, 루미큐브 속의 여러 가지 수학적 요소를 찾아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루미큐브의 규칙을 활용하여 게임의 승패를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셋째, 효율적이고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판단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넷째, 규칙을 바꾸어 게임을 변형한 변형 루미큐브를 만들어 보려는 태도와 의지를 갖게 됩니다. 루미큐브라는 게임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루미큐브는 1930년대 초 이스라엘 에프라임 헤자노가 루미, 도미노, 체스의 장점들을 합쳐 개발한 보드게임의 일종입니다. 106개로 이루어진 조각들을 가지고 각 사람이 14개씩 가져가서 자신의 받침대에 올려놓고 자신의 타일 조각을 게임판에 모두 가장 빨리 올려놓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게임 인원은 2명에서 4명이며 각 조각에는 1부터 13까지의 수가 적혀 있고 각각 4가지의 색깔이 2쌍씩 있습니다. 숫자 타일은 104개이고 2개의 조커를 포함하여 총 106개의 타일이 한 세트입니다. 조커는 예외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어서 세트를 만들 때 어떤 상황이든 붙일 수 있습니다. 게임자는 제한 시간 안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자신의 타일을 바닥에 올려놓게 되는데 처음에는 3개 이상의 타일로 등록을 해야 하며 그 이후로는 자신의 타일만으로 3개 이상 올려놓거나 이미 올려놓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타일들에 연결하여 3개 이상 만들어 놓아도 됩니다. 각자 올려놓을 수 있는 타일을 개수에 제한 없이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모든 타일을 올려놓기 전에 적절한 시기에 자신의 타일을 올려놓는 전략이 필요한 게임입니다. 루미큐브 게임은 실물 게임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임으로도 즐길 수 있으며 1977년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게임으로 선정되었고 1991년에 세계 루미큐브 챔피언 대회가 생겨나 3년에 한 번씩 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 루미큐브 실제 게임 세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미큐브는 앞에서도 확인했듯이 2명에서 4명의 인원으로 게임을 할 수 있으며 아래의 사진처럼 검정색, 오렌지색, 파랑색, 빨강색으로 구성된 1에서 13까지의 숫자 타일 2세트와 조커 2개의 총 106개의 타일을 놓을 수 있는 받침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일의 크기와 두께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종류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받침대의 크기도 종류별로 다르며 루미큐브 클럽은 받침대가 없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여 루미큐브의 구성물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루미큐브의 게임 방법을 동영상을 보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루미큐브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들인 연속, 그룹, 세트, 등록, 턴에 대한 설명입니다. 연속은 색깔이 같은 타일의 숫자가 3개 이상 연속될 때를 의미합니다. 그룹은 타일의 색깔은 다르지만 같은 숫자를 가진 타일이 3개 또는 4개일 때를 말합니다. 세트는 연속이나 그룹이 되는 타일을 의미합니다. 등록은 타일 숫자의 합이 30 이상으로 연속이나 그룹이 된 자신의 타일을 바닥에 올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록 후에는
숫자 합이 30이 넘지 않아도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턴은 다른 사람에게 순서를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턴의 수를 정해놓고 게임을 할 경우 타일을 모두 올려놓지 않더라도 모두에게 순서가 돌아간 후 남아있는 타일 속의 수를 합산하여 순위를 결정합니다. 루미큐브를 실제로 하는 방법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각 탭을 클릭하여 루미큐브의 첫 단계는 최초 등록하기입니다. 등록을 할 때에는 자신이 가진 타일로만 등록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타일에다 조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그림처럼 타일 조각의 숫자의 합이 30이 넘어야 합니다. 아래의 표는 타일을 내려놓을 수 있는 2가지 방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 조건들마다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타일을 올려놓을 수 있는 예시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타일을 등록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입니다. 클릭하여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살펴보세요. 타일을 최초로 등록한 이후에는 숫자의 합에 상관없이 색상이 다른 동일한 숫자 3개 이상 혹은 색상이 같은 연속된 숫자 3개 이상으로 타일을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타일을 올려놓는 방법은 최초 등록하기의 방법처럼 그룹으로 놓는 방법과 연속으로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등록을 한 유저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 붙이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테이블에 올려놓은 3개 이상의 타일 조합에 자신의 타일을 붙이는 방법입니다. 그룹으로 놓인 타일에는 다른 색상의 같은 숫자를 이어 붙일 수 있으며 연속으로 놓인 타일에는 같은 색상의 연결되는 숫자 타일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커는 모든 타일을 대신할 수 있는 보너스 타일로서 숫자가 하나가 빠질 경우 그 위치에 조커를 넣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조커를 사용하여 올려놓을 수 있는 타일의 예들입니다. 다음은 루미큐브 게임에서의 승패 결정 방식입니다. 루미큐브에서의 승자는 자신이 가진 타일을 가장 빨리 올려놓는 사람이 되고 승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타일 수의 한 만큼 감점하여 이 점수들을 모두 승자가 가져갑니다. 정해진 횟수의 게임이 끝나고 각자의 점수를 합해서 최종 점수가 가장 큰 사람이 우승합니다. 아래의 점수 계산 예시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루미큐브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승리 전략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각 탭을 클릭하여 전략들을 잘 읽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는 자신의 받침대 위에 타일을 정렬하는 방법인데 타일을 정렬할 때 그룹이나 연속의 조합으로 분류하여 정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여분의 타일을 남겨두는 전략입니다. 최초 등록 후 붙이기를 할 타일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4번째 타일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붙이기를 하여 페널티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이미 놓인 타일을 재배열하여 자신의 타일을 붙이는 방법입니다. 타일을 옮겨 붙이기를 할 때에도 타일 그룹의 연속이나 모양은 유지되어야 함을 명심하세요. 네 번째 전략은 조커를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조커는 어떤 타일이라도 대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대신 누군가가 게임을 끝냈을 경우에 자신의 받침대에 조커가 남아있다면 조커 한 장당 30점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순위 산정에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전략은 여러 명이 게임을 할 경우에 적은 점수로 지는 전략입니다. 부득이하게 지게 될 경우에는 적은 점수로 지고 다음 판을 기대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됩니다. 아래의 인터넷 사이트를 클릭하면 온라인 게임으로 루미큐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다음의 문제를 잘 읽고 정답을 찾아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루미큐브 게임을 하는 방법,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확인. 이번 시간에는 루미큐브 게임을 하는 방법을 학습하였습니다. 아래의 학습 정리 내용을 확인하면서 루미큐브 게임을 수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루미큐브는 1930년 이스라엘에서 개발되어 매년 3년마다 루미큐브 세계대회가 열릴 정도로 유명한 보드게임입니다. 루미큐브는 1부터 13까지의 숫자가 적힌 4가지 색깔의 타일 2세트와 2개의 조커를 포함하여 모두 106개의 타일로 구성합니다. 연속, 그룹, 등록, 붙이기 등의 용어와 연속 또는 그룹으로 3개 이상의 타일을 붙여놓는 규칙이 있습니다. 연속은 같은 색깔로만, 그룹은 다른 색깔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턴에서 올려놓은 타일이 없으면 더미에서 타일을 하나씩 가져갑니다. 자신의 타일을 가장 먼저 모두 올려놓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순위를 정할 때는 남아있는 타일 속의 숫자를 합산하여 낮은 점수 순으로 순위를 정합니다. 루미큐브는 연속과 그룹 내의 수들을 간단히 계산해야 하는데 이는 단순히 덧셈만이 아닌 곱셈적 생각이 필요하므로 암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루미큐브는 승리를 위한 전략이 필요한 일종의 전략 게임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루미큐브의 규칙을 바꾼 변형된 루미큐브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익힌 루미큐브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게임에 숨어있는 수학적 요소를 좀 더 생각해 보면서 이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What if나 What if not의 전략을 사용하여 새로운 루미큐브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본차시에 나오는 예시 문제들에 대해서도 교사가 숫자나 타일 수, 규칙 등을 바꾸어 새로운 문제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에게 변형 루미큐브를 만들어 보려는 의지와 함께 그 속에 들어있는 수학의 원리를 파악하려는 태도가 생겨나기를 기대합니다. 이 강좌를 통해 여러분은 첫째, 루미큐브 속의 여러 가지 수학적 요소를 찾아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취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법과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소재를 배우게 됩니다.
브라운과 월터가 제안한 속성 바꾸기 전략에 따라 변형해보고자 합니다. 브라운과 월터는 체계적으로 문제를 만드는 방법 4단계로 1. 속성 열거하기 2. 속성을 부정하기 3. 변경된 속성에 관련된 의문을 제기하기 4. 의문점을 분석하기를 제안했습니다. 속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속성을 열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 변형 루미큐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지난 시간에 학습한 아래의 기본 규칙을 재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1부터 13까지 4가지 색깔의 타일 2세트, 조커 2개, 받침대 4개와 1분을 잴 수 있는 모래신속 또는 그룹으로 30 이상의 수를 만들어 올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타일을 게임판에 올려놓은 것을 올리기라고 합니다. 붙이기는 되고 놓은 사람이 1위이며 그 다음 순위는 타일에 적힌 수의 합이 적은 순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수차례의 게임에서 1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타일에 적힌 수들의 합을 1위를 한 사람이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합한 수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루미큐브 게임 속에는 어떠한 수학적인 요소가 있는지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 루미큐브 게임을 할 때에는 사칙 계산 중에서 덧셈과 곱셈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연속되는 수를 덧셈으로 계산할 뿐만 아니라 같은 수를 곱셈으로 계산하면 빠르게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경우의 수입니다. 최초로 등록을 할 때나 재등록 혹은 재배열을 할 때 어떻게 타일을 놓을 것인지에 관한 여러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우의 수를 잘 활용해야만 승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세 번째 수학적 요소는 확률입니다. 타일을 붙일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타일을 파악하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타일을 예측하여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서 확률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타일을 붙일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이미 나온 타일과 더미에 남아있을 타일,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것 같은 타일로 예측합니다. 내가 올려놓는 것이 유리할지, 내가 올려놓은 것을 다른 사람이 활용하여 게임이 종료될지 여러 가지의 경우를 따지되 확률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특히 색과 수가 모두 같은 경우는 매우 불리합니다. 네 번째 요소는 예상하기, 규칙 찾기, 거꾸로 생각하기 등의 문제 해결 전략입니다. 아래의 전략들을 살펴보면서 각각의 문제 해결 전략들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받침대에서 올릴 수 있는 타일과 그렇지 못한 타일을 구분하여 정렬하고 올릴 수 없는 타일을 올리기 위한 경우를 예상합니다. 바닥에 있는 타일을 옮겨 붙이거나 페널티로 받은 타일을 이용합니다. 루미큐브의 규칙에 맞는 타일로 정렬하는 것이 승리 전략입니다. 상대방의 타일을 읽을 때 사용됩니다. 자신의 타일과 이미 올려진 타일을 살펴보고 더 나올 수 있는 타일과 그렇지 않은 타일을 생각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입니다. 다음은 루미큐브의 각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학 문제들의 예시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 등록하기 단계에서는 3개의 수를 더해서 30 이상의 수를 만들어야 하므로 학교 수업에서는 세 수를 더해 30 이상이 되는 경우의 수 구하기와 연산 훈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문제 1과 문제 2를 클릭하여 등록하기 단계에서 응용할 수 있는 수학 문제들의 예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조커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만 바꾸면 빠뜨리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 모든 경우의 수를 찾으려면 일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선 그룹 최초 등록은 합이 30 이상이어야 하므로 아래에 4가지입니다. 세트 만들기 단계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타일 중에서 같은 색에 연속되는 수나 다른 색의 같은 수들을 가지고 조합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올려놓은 타일들에 자신의 타일을 붙이는 방법과 올려진 타일을 흩어서 재배열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 문제 3과 문제 4를 클릭하여 세트 만들기 단계에서 응용할 수 있는 수학 문제들의 예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색깔의 숫자라도 모두 대신할 수 있는 조커를 잘 활용하여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최대한으로 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문제 5를 통해 타일 안에 조커가 있을 때의 조합과 경우의 수를 구하는 예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파란색 숫자 2, 타일 1개를 루미큐브를 수학 문제에 활용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는 자신의 타일을 모두 내릴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는 방법입니다. 최소의 턴을 사용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타일을 모두 내리려면 최소한 어떤 타일이 더 필요한지를 빠르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의 문제 6을 통해 자신의 타일을 올려놓을 수 있을지의 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루미큐브 게임이 끝나고 난 뒤 남은 타일의 숫자의 합을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의 문제 7에 제시되어 있는 타일의 합을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려놓지 못한 조커는 30점으로 계산하므로 (10씩) 묶어서 계산하면 편리합니다. 따라서 수 배열표에서 같은 색깔들끼리 또는 같은 수들끼리 먼저 계산해서 각각 합해도 됩니다. 하지만 계산하기 편리한 수들끼리 조합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이제 앞에서 학습한 루미큐브 전략을 토대로 what if나 방법을 활용하여 새로운 루미큐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제시된 예시에서 0단계에서 3단계를 클릭하여 각 단계별로 어떠한 방식으로 루미큐브의 규칙을 변형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0단계에는 게임의 출발점입니다. 1부터 13까지 적힌 13종 타일과 4가지 색깔 1단계에서는 기존의 루미큐브 게임을 속성을 나열해 봅니다. 최초 등록을 할 수 있는 초소 합은 30입니다. 그룹 등록을 하려면 같은 수이면서 다른 색인 3개 이상의 타일이 2단계에서는 기존의 루미큐브 게임 방식에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수는
하필 13가지이고 처음에 14개의 조각 타일을 가져가야 할까요? 혹은 조각 타일의 개수를 더 늘리거나 줄일 수는 없을까요? 단순 합이 아니라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꼭 일렬로만 배열해야 할까요?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의 의문 제기를 통해서 새로운 규칙을 도입해 봅니다. 예를 들면 연속의 종류에 연속적인 홀수, 짝수 혹은 소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룹의 종류도 약수와 배수도 도입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져가는 타일의 개수를 3개씩 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수를 조커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what if나 what if not 전략을 사용해서 새로운 루미큐브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what if와 what if not의 전략을 사용하여 변형된 루미큐브를 직접 만들어 봅시다. 학습자들은 대략적인 게임을 설계한 후 토론을 통해서 게임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0단계에서 3단계를 클릭하여 각 단계별 질문에 대한 변형 예시를 확인해 보세요. 0단계에서는 기존의 루미큐브 구성물을 그대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의 결과로 1부터 10까지 수만 사용하고 조커를 4개로 늘립니다. 1단계에서는 30 이상의 연속 또는 그룹을 사용하여 올려놓는 것의 변형으로 2개를 사용할 때 최대 20이므로 20일 이상만 되어도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때 조커는 개당 20점입니다. 2단계에서는 기존의 타일 모양이나 색깔을 바꾸어도 될까? 라는 질문에 타일의 사이즈는 상관없으며 4가지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타일의 색깔을 초록색이나 보라색으로 좀 더 컬러풀하게 꾸며볼 수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타일을 일렬로만 올려야 한다는 원칙이 어디 있나? 라는 물음에 대해 가로 또는 세로 방향, 즉 크로스로 올려놓는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다음의 문제를 잘 읽고 정답을 찾아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루미큐브 게임을 통해서 조합과 경우의 수를 지도하는 방법을 학습하였습니다. 아래의 학습 정리 내용을 확인하면서 루미큐브 게임을 what if나 what if not 전략을 활용하여 각 단계별로 어떻게 변형하여 수업에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아래의 0단계에서 3단계까지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면서 루미큐브를 변형하는 예시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루미큐브에 들어있는 수학적인 요소로는 연산과 계열, 단계입니다. 1부터 13까지의 13종, 4가지 색깔, 1단계는 루미큐브 게임의 규칙을 파악합니다. 2단계는 what if나 what if not의 전략을 사용하는 단계로 기존의 루미큐브 게임 규칙의 의문을 가져봅니다. 3단계는 2단계의 질문을 바탕으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연속의 종류에 홀수, 짝수, 소수의 연속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